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저희 미주복음 방송에서 주관하는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월드미션 대학교의 부총장을 맡고 계시고 또 월드미션 대학교 부설 기독교 교육기관인 PCCE 디렉터로도 섬기고 계시는 최윤정 부총장님을 이 시간 모셨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따뜻하고 진솔한 가정예배에 관한 말씀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이제 행정과 티칭으로 섬기고 있는 최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집 가정 예배 이야기로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우리 집 가정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고 저는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 안 같죠?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부총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월드미션 대학교가 198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3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또 부총장님 나오셨으니까 학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는 1989년 맞죠? 네. 선교적 소명을 따라서 미국 거대 도시 LA에 세워진 그런 초교파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동안 그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신앙인을 양성하는 데 힘써왔고 지금 현재 신학, 상담, 사회복지, 음악, 예배학, 간호학, 크리스천 코칭 이렇게 다양한 전공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와 함께 전 세계 한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전공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적다가 다 못 적었어요. 네. 그동안 많이 확대가 되고 성장을 해서 또 현대에 맞는 그런 커리어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크리스천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더 많아지고 더 확대되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제가 올해로 월드미션 대학교가 설립된 지 이제 36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보니까 개교 3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논문집이 나왔습니다. 네. 영성시대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논문집이 출간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 살펴보니까요. 우리 부총장님께서 머리글도 쓰시고 그리고 또 논문도 하나 쓰셨는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미국 한인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와 또 기독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가정들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고민들이 바로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와 미주복음 방송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를 아무나 못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그 논문에서 다룬 주제는 바로 미국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네네. 우리 1세 부모 세대는 한국인이라는 뿌리 깊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자녀들은 미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문화적이고 또 신앙적인 혼란을 겪게 되죠. 미국은 그 다문화 사회이고 또 이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정체성이야말로 이 모든 정체성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런 모든 정체성 혼란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정체성이다. 신앙 정체성이요. 그렇게 해서 논문에서 강조했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자아를 바로 세우고 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내적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월드미션 대학교와 미주 복음방송이 함께 진행하는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죠. 신앙 정체성을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이들에게 신앙은 일상이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실이죠. 가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을 통해서 각 가정의 예배 이야기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공모전이 아주 야심차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너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자라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네네.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그럴 때에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 찾아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이 네. 찾아지면 나머지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쉽죠. 뭐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쉽죠. 스타트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또 신앙은 일상이야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정말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그 소중한 가치를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교육부도 있어서 사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해주는데 굳이 가정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날카로웠나요?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사전 미팅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둘 다 좀 네, 목소리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교육학에서 보면은 이제 숨은 커리큘럼이라고 있어요. 네, 숨은 커리큘럼. 네,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뭘 공부하고 학교에 가면은 왜 이렇게 시간표대로 네네.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배워야 되는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또 주일 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그 1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근데 사실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는 건 3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숨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그 숨은 커리큘럼에서 사실은 70%가 다 교육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을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잘 되라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말 커리큘럼화해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70%를 배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일주일에 몇 시간 머물지만 가정은 매일의 신앙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기본을 세우고 가정이 그것을 생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귀합니다. 네. 커리큘럼에서 짜여진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건 30%고 숨은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게 70%나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고도 하죠. 거기서 배우는 게 30%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것이 70%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 아이들이 공간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좋은 걸 배우더라도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움하는 거 보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70%를 다 배우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라든지 네. 그 어떤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신뢰가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예배라는 게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예배를 들어오신 분들은 쉬울 수 있지만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애들한테 전해야 될까 또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우리가 뭐 생활이 예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 예배라고 해서 그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뭐 기도의 어떤 거룩한 순서라든지 그런 어떤 커리큘럼화된 그런 모습보다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또 이제 짧은 말씀 한 절, 그다음에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자녀가 엄마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고 아빠가 자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순서를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정 힘드시다 그러면은 저희 PCC에서 제공하는 가정 예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영상이나 또 자료를 활용하시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공조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기관도 따로 있으니까요. 이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것을 찾고 가족끼리 쉐어하고 또 아빠 나는 오늘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라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쉐어할 수 있으면 그 시간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가정 예배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듣는 분들에게 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는 오히려 핑계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면 또 그 시간 자체가 그냥 또 가족끼리 또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거로 충분한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깊이 공감합니다. 네.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우리 게스트 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시냇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그것은 이제 우리 아이의 몫이다. 그렇지만 시냇가에 부지런히 데리고 가는 것 자체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좋은 비유를 하셨네요. 좋은 분 네.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고 가셨네요.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정예배 아직 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 부지런히 아이들을 데리고 시냇가에 데려가는 연습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연습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공모전을 나도 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번 공모전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과제가 지금 뭐 걷어갖고 점수 내고 그런 거 아니니까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혹시 무슨 뭐 A 점수, B 점수 이런 거 주려 그러시나 한번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네, 우리 가정의 예배 이야기를 그냥 글이나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전 홈페이지 우리 그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미션 대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그 공모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6월 15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또 기성세대의 어떤 그런 준비 또 격려 그런 차원에서 푸짐한 상금과 시상도 준비했습니다. 상금도 있네요. 네, 우리 한정은 아나운서님께서 잘 소개해 주십시오. 네,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 공모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공모 마감일은요. 6월 6일 금요일 6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요. 6월 15일로 변경이 되었나 봅니다. 네, 6월 15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미주복음 방송 웹사이트 kgbc.com 혹은 월드미션 대학교 홈페이지 kr.wmu.edu로 들어가시면요. 거기서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작성하셔서 제출 서류와 자료
자료를 구글 폼에 업로드하시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실 자료는요, 가정예배 소개서, 그리고 현장 예배 사진, 그리고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실 거 없고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1, 2분 정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대표가 감사한 거,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 소감 이런 것들을 찍어서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요, 남가주 지역 내의 한인 기독교 가정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도 아주 푸짐하게 총 상금이 5,000불이라고 들었거든요. 자,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참여해 보시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단 자막에도요.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행복한 동행에 지난주에 나오셨던 게스트분들 다 지금 가정예배 말씀하셨거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신혼 첫날 밤부터 네.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싸움이 없었고,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도 자기네끼리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지금도 가정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셨거든요. 아, 들으신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요? 조금 비현실적인가요? 아니 뭐 훌륭하신데 이 공모전을 하면서 또 이게 완벽한 대상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전혀 안 드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많죠. 그쵸. 간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5세, 2세하고 이제 1세 부모들하고는 뭐 언어 문제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뭐 세대 간의 차이도 그렇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 좀 해보자. 그러는 게 이제 하다 보면 잔소리가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냥 야단치게 되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더 이제 멀어지고. 그런데 그런 간극을 메우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가 또 가정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가족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됐다는 어떤 그런 간증이 많고요. 최근에 들은 또 가정예배 간증입니다만 이제 이댁은 이제 막내 아이가 늦둥인데 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발달이 좀 늦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늘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하는 이제 시간은 잘 알아서 그 아이가 늘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빠가 이제 기도해주면 그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서 신앙이 어쨌든 아이의 그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담는 그런 모습을 느끼는 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런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부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정예배를 반드시 해야겠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가정들이 아까 말씀하신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로 인해서 대화가 좀 단절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예배를 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 보면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부모님이 해주신 기도 덕분에 아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힘든 일이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해준 기도를 떠올리면서 좀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힘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그래도 신앙이 있으셔서 늘 그 새벽 기도를 이제 이렇게 다니시곤 했는데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항상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축복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런 어떤 그런 통로가 우리 외할머니가 되신 어떤 그런 기분과 느낌, 그게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도, 말씀하신 할머니의 그런, 할아버지의 그런 기도,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요, 네. 이 안에서 사랑이 많이 느껴지니까 정말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게 되겠다, 살아가는 네, 데 있어서.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허그도 중요한데 아이가 또 기도를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가정예배 이점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가정 예배는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여는 뭐 훈련이죠.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같이 식탁에서 함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네네. 또 기도하고 이제 각자의 어떤 생활 전선으로 나가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그 화목한 그 자리가 가족 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적 연결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가족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뿐 아니라 또 가족 유대감이 살아나고 일상 속에 작은 평화가, 샬롬이 그 가정에 깃든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요, 정말 이 남가주에 있는 많은 한인 가정들이 좀 살아나고 회복되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총장님은 어떤 걸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네,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다음 세대를 걱정을 매일 들어요. 매일.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왜냐하면 좋은데 뭘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그럼 뭘 해야 되고 뭘 하자는 얘기지? 이제 이런 도전에 많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사실은 왜냐하면은 걱정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갈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시대라든지 그들이 신앙이 없을 때 정말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험난한 어떤 그런 어떻게 살아갈까?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나. 근데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제 초석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만 그 다음 세대를 담당해서 맡을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자녀는 이 가정에서부터 정말 그 신앙의 든든한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이제 이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민 가정에서 신앙이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제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가정의 감동 이야기가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가정예배 이 이야기 공모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영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정체성을 찾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월드미션 대학교가 이번에 이 미주복음 방송과 함께 우리 집 가정 이야기,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도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교계와 이 지역 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뭐 많은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 이름이 참 좋습니다. 월드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또 세계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까지도 연결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그런 뭐 학위 과정이나 학업에 관한 것이나 뭐 지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크리스찬 리더들을 이제 키우고 세계 곳곳에 있는 이제 그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세워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활동하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는 학교대로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어떤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 학교도 결국은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사실 매일매일 고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네.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도 열심히 고민하면서 또 그 고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공모전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가주의 많은 한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게 이 가정 예배 이야기 공모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한번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 우리 집도 한번 참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생각되는데요. 자, 이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 아니면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 kr.wmu.edu로 들어가시면요, 이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뒤에 이 자료들을 구글 폼에 업로드하셔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요, 미주복음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714-484-1190입니다. 714-484-1190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모전에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의 예배 이야기.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빛나는 무대 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빛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부총장님 모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에 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이 예배의 회복과 감격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이곳 남가주 이 땅이 함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은 거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요, 오늘부터 가볍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